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오랜만에 또 공부용 영상으로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고, 이제 좀 차트적인 관점이에요. 그래가지고,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, 오늘 아침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, 네페스 아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침에 이 갭 구간, 이날 저점, 이 자리를 좀 갈 거라면, 얘가 위로 시세를 주고 싶어 하면은 이 구간을 좀 안 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깨고 좀 급락 아닌 뭐 급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시장이 사실 밀린 것도 있기는 해요. 시장이 밀린 것도 있는데 이제 종목이 주르륵 하락을 좀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이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네페스 아크는 저는 오늘 요거 38,050원 첫날 갭 뜨고 버텨줬던 그 자리를 이제 깨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드렸었죠. 얘가 힘을 더 줄 거라면은.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도 있고 뭐 재료 관점 이게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은 재료가 임박을 했고 28일날 이제 뭐 메타 CEO 오늘 27일 온다는 얘기도 있고 28일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됐든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온다는 거죠. 오고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재료 소멸 관점인지 그리고서 거기를 지지해놓고 가는 게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좀 궁금하다. 그래서 이제 뭐 세력들이 뭐 휩소라고 하죠. 위아래로 막 휘젓는 것들 컨트롤하는 그런 거에 트릭으로 이런 지지 구간을 살짝 깨고도 또 바로 돌려서 가는 경우도 많죠. 분명히 많죠.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네페스 아크만 다른 종목들은 또 관점이 다른데 네페스 아크는 찝어가지고 요거는 이거 갈 거면은 좀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 우선적으로 네페스 아크가 처음 2월 21일 상승 이 전날 2월 16일 상승했던 이유가 있죠. 2월 16일 플러스 2월 21일 상한가 상승했던 이유부터 한번 좀 되짚어 봅시다. 결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얘네가 어떤 재료로 특히 우리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세력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테마주, 세력주 즉 수급, 가치 투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. 물론 가치 투자, 수급주 이런 것도 재료에 대해서 같이 엮일 수가 있어요. 재료라는 거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분명히 크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같이 엮일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요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뭐였죠? 네페스 아크는 바로 뉴로모픽 AGI 키워드입니다. 삼성 뭐 그거 부서 만들고 AGI 뉴로모픽 이런 키워드를 치면은 나오죠. 판돈만 수백조 AGI 쩐의 전쟁 황금알, 뉴로모픽 개발했던 그런 거 이력 부각 이런 식의 뉴스를 붙이면서 21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. 2월 21일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어요. 간 것까진 좋아.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? 갭이 좀 많이 떴었죠. 22일. 하지만 여기서 자 뉴로모픽 지금 뭐가 강하죠? 22일 21일 날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은 네페스 아크가 상한가를 못 닫았어요. 아침에 갭 많이 뜨고 오히려 힘이 좀 빠졌죠. 그러면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뭐가 있었나요? 첫 번째 에이징랜드, 가온칩스, NCN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었죠. 22일 날 2월 22일 NCN, 가온칩스, 에이징랜드 등이 AGI 뉴로모픽 키워드로 상승 플러스 네페스 아크는 저 종목들보다 그 등락률 얘네들은 상한가를 보냈잖아요. NCN 상한가였고 가온칩스도 2월 22일 상한가였죠. 에이징랜드 2월 22일은 20%, 15% 종가 마감, 그 다음날 25% 이런 식의 상승. 그래서 그 뒤에 일단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네페스 아크가 이제 차트 관점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처음에 대장 그 다음에 뉴스도 솔직히 괜찮기는 했던 것 같아요. 뭐 황금알 쩐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서 자극적이잖아요. 하지만 거기서 우선적으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. 테마의 대장이 바뀌는 모습이 좀 명확했죠. 그리고 22일 하루만 그랬냐? 아니죠.
에이징랜드 다음 23일, 24일까지 좋았죠. 가온칩스는 이제 다음날 힘이 좀 빠지긴 했고, 그리고 NCN을 보세요. 22일 상한가하고 23일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오늘 또 힘을 줬어요. NCN은 시총이 가볍죠.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워요. 그래서 요런 부분 대장이 바뀌었어요. 명확하게. 그냥 하루만 이게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NCN으로 대장이 일단 바뀌었습니다. 물론 NCN이 좀 잡주에 세력주 그냥 딱 대놓고 하는 그런 재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긴 한데, 뭐가 됐든 이 다음에 네페스아크는 22일부터 갭 뜨고 하락을 시작했는데 NCN, 가온칩스, 에이징랜드 등의 신규 새로운 쌩쌩한 애들이 상한가 대장을 바꾸고 그 다음날도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페스아크가 시장에서 대장이 뺏겼다. 즉 인식에 대해서 좀 지워졌죠. 네페스아크 대장이야. 이게 아니라 대장이었는데 뭐야 다음날 보니까 다른 애들이 더 좋네? 그 다음날도 더 좋네?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장이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명확히 바뀌었어요. 이 부분 일단은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좋은 포인트죠. 종목에 대해서 안 좋거나 아쉬운 포인트입니다. 분명한 건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으면은 그 대장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아요. 이제 뭐 야생에서 대장 어디 사자무리라던가 호랑이 무리가 있는데 대장이 있다가 그 대장이 상처 있거나 늙어가지고 한번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그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야생 그룹들이 있죠.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대장을 했으면은 안 뺏기는 게 좋아요. 당연한 말이지만 항상 테마는 대장 위주로. 근데 일단 대장이 뺏겼습니다. 첫 번째로. 자, 그럼 대장이 뺏겼으니까 대장이면은 사실 조금 더 러프하게 봐줘도 되거든요. 대장이면은 이 테마의 대장이면은 얘가 조금 지지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, 왜? 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. 하지만 명확히 그 다음 이틀 3일 동안 일단은 대장이 뺏긴 게 첫 번째로 아쉽고, 그 다음에 4만원 라운드 피겨 차트 관점 중에 하나인데 4만원 라운드 피겨를 저는 얘는 힘을 줄 거라면은 아예 깔끔하게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을 좀 계속 했거든요. 근데 4만원 특히 여기서 봅시다. 여기서 자 이게 이 뒤에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 구간까지는 횡보죠. 자 여기서 이제 좀 차트에 대해서 횡보를 한다는 건 뭘까요?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이해를 보통은 안 해요. 그냥 횡보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?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,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,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건 뭐죠?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거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반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누군가 팔고 하는 매도세가 나오는데 밀린다 싶으면 일정 구간에서 또 매수세도 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즉, 이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 종목이 치고받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존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밀리면은 누가 사줄까? 모르죠. 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 둡시다. 종목을 컨트롤했던 애들이 있을 테니까. 매도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요. 왜?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, 다른 종목을 봤더니 좋아 보여서 갈아타고 싶어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다가 팔고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세력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매도세는 매수세 대비해서 더 기본적으로 많아요. 일반적인 종목에서는. 대신에 이 종목이 반대로 재료가 너무 좋아. 그럼 매도세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리고 좋아 보이면은 매수세가 확연히 늘겠죠.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? 위로 튀죠. 당연한 현상인데 이 횡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. 하지만 이 횡보가 일단은 세력이 내려오면 좀 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결국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. 이렇게 세력이 밀리면은 주가 사서 땡겨 올려주고 이런 컨트롤을 해주네 까지는 좋은데, 결국 그 컨트롤을 했으면은 얘네가 그 뒤에 힘을 모아서 땡겨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좋은 거거든요. 하지만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? 못 가고 밀리면은
여기서 지나고 났더니 세력이 땡겨 올리고 여기서 좀 팔다가 실망 매물 더 올릴 생각이 없네. 그런 개인들의 실망 매물 플러스 당연히 이제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으니까 주가가 밀리겠죠.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팍 하고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. 즉 횡보라는 거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고 위와 아래에서 시소 게임 하다가 이제 한쪽으로 탁 튈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위로 쏘든 아래로 쏘든 확률적으로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위로 갈 확률이 높지만 우리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횡보하면 이거 무조건 올라줄 거야. 이게 아니죠. 왜? 횡보를 하면서 얘네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팔고 싶어. 이틀 정도 밀리면은 땡겨 올려서 쭉쭉쭉 팔고 땡겨 올려서 또 팔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. 반대로 땡겨 올리고 하면서 컨트롤하고 앞에서 매물 받아 먹으면서 단기 매집하고 더 땡겨 올릴 수도 있고 결국 이 움직임에 대해서 횡보 이후에 나오는 포인트 차트 모습에서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. 우선적으로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에도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리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횡보의 중요성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. 차트에 대해서 횡보라는 거 뭐 그냥 결국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? 매수세랑 매도세 반반인 거 아니야?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 횡보를 하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매매할 때 더 편해요. 차트를 볼 때. 자,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4만원을 아예 그러면은 좀 올라타면은 더 지켜주는 게 좋은데 간당간당하죠. 결국 4만원을 계속 깨요. 계속 깨는 모습. 이거 좀 아쉬운데? 즉, 아쉬운 포인트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. 차라리 대장을 하고 있었으면은 4만원을 올려놨으면은 좀 지켜줬으면은 이런 게 좋은데 결국엔 대장이 바뀌었어. 이거는 좀 크죠. 4만원 지켜주면 좋을 텐데 올려주나 싶으면 깨고 올려주나 싶으면 깨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투매 이런 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점점 올라가거든요. 자, 그리고 결국에 요거 차트에서 3번 우선적으로 갭이 뜬 자리를 뭐 깨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갭이 뜨고 지지해줬던 구간에 대한 이해 갭 뜨고서 밀려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었죠. 이 구간은 뭐죠? 강한 지지를 좀 보여줬던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여줬던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요 구간에서는 이 종목을 땡겨 올린 세력이 단기적으로 여기 안 깼으면 좋겠어. 우리 이쯤은 좀 과하게 밀린 것 같아. 지지를 해주고 버텨줬던 즉 이 구간은 세력이 지켜주려고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. 지켜주려고. 그래서 갭 뜨고 밑골이 달 때 그런 지지 구간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될 때가 많죠. 그래서 이런 구간은 우선적으로 안 깨는 게 좋거든요. 뭐 깨고서 바로 또 땡겨 올리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죠. 나올 수도 있는데 차트 관점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밑골이 달고 버텨줬던 즉 여기서는 누군가 매수세를 만들어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누군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세력이든 돈 많은 형님들이 단기적으로 지켜주고 싶어 했던 그런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크 주고서 이런 구간을 좀 깨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1번과 2번까지 결합을 했을 때 이거 좀 간당간당한데? 아쉬운데? 그런 종목에서 일반적인 얘가 지금 대장이고 4만원도 좀 잘 지켜줬었다면 갭 뜨고서 뭐 4만원이 지지 구간이었고 거기를 잘 지켜줬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 살짝 깨더라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좀 트라이를 해볼만 하겠죠. 하지만 지금은 대장이 바뀌었고 4만원 라운드 피겨를 깼고 그리고 얘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 시원하게 힘을 좀 못 주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소가 하나 또 있었죠. 바로 단기가열 지정 예고에 걸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시원하게 주면 좋지만 힘을 시원하게 못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가열 지정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 이거 그냥 미친듯이 땡겨 올리면 단기가열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투경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구간인데 이거를 우리가 땡겨 올려야 되나?
좀 어중간한데 차라리 조금 시간을 두고 뒤에 좀 생각을 해보자.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단기가열 지정 예고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1번, 2번, 4번이 있는 상태에서 3번. 이거는 뭐 대장이었으면은, 혹은 이 테마가 아직 좀 이슈 살아있고 하면은,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을 깨고서도 돌리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, 지금 조건들이 안 좋고, 땡겨 올리기 조금 애매하고, 그런 와중에 갭 뜨고 지켜줘야 하는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을 결국 깨면서 쭉 밀렸죠. 그래서 이런 거는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, 이게 막 늘어지면, 이게 막 한 1주, 2주 요 구간에서 막 4만원 주변에서 놀아요. 막 2주든 3주든. 그러다 깨면은 저는 그런 곳은 또 공략을 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도 빨랐고, 단기가열 상태이고, 대장도 바뀌었고, 4만원도 잘 못 지켜줬고, 그래서 간당간당하고,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개별적으로 뉴스 붙여주는 애들이 더 좋지 않나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총합해서, 이게 그냥 주식이라는 게 차트만으로 보면은 뭐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다 대입할 수 있는데, 결국 다양한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. 수익을 나는 데는 한 종목, 그냥 내가 진짜 뭐 차트로만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런 분들은 자신만의 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질문도 안 하실 거예요.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. 왜? 자신이 나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데 차트만으로도 수익 잘 내,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. 괴물 같은 분들이.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트만으로 보기보다는, 내가 분명히 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, 내가 진짜 차트에 막 인생을 걸었어. 그래서 그런 자리에 도달을 했어.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, 그렇게 차트 하나만 파가지고 도달하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차트 제로 거래대금, 즉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굳이 내가 차트에만 올인해가지고 보는 것보다 차트도 보고 제로 관점도 보고 뭐 이런저런 시장 분위기도 보고 같이 엮었을 때 좋아 보이는 종목이 승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는 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, 굳이 난이도 높은 한 개만 봐가지고 돌파시키는 것보다 여러 개 봤을 때 이게 좀 매매하는데 난이도를 훨씬 낮춰주네. 난이도를 낮춰준다는 거는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은 저는 항상 더 좋아할 만한 포인트이지 않나? 즉 하나만 보지는 않아요.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. 자, 영상 내용이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 내용에서 그런 횡보 이런 것들 원리는 좀 괜찮은 비싼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